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플랩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설명해드릴 단국대학교 지주과의 박정철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노래는 저희들의 세대에서는 장학 퀴즈라고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의 이 오프닝 테마가 되겠고요. 실제로 이제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E 플랫 메이저 3악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이 노래가 많이 생소할 수 있겠지만 저희 세대에게 있어서 이 장학 퀴즈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영재들,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서 경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이 노래만 들어도 왠지 똑똑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직도 들곤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다양하게 많은 베리에이션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모두 설명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실제 치주 수련을 받으시게 되면 배우시게 될 거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쉬운 내용들만 콕콕 찝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 치주 수술에서 주된 목적이 두 가지를 제가 가장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야를 좋게 합니다. 시야를 좋게 하는 뭔가 보여야 접근을 할 수 있겠죠. 시야 확보고요. 두 번째는 기구의 접근도입니다. 기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판막을 열어야 기구의 접근이 좋아져서 완벽한 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가 외형의 재형성이죠. 환자가 이렇게 생긴 치간 칫솔을 써가지고 양치질을 할 수 있도록 뭔가 터널 같은 형태를 만들어줘야 닦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과정을 외형 재형성이라 합니다. 요 세 가지가 이 치주 수술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이 되겠죠. 오늘 말씀드릴 플랩 오퍼레이션 또 역시 요 세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술식이 되겠습니다. 이미 여러 지난 강에서 이 아래 다음 목적들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치된 치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심하게 많은 치석들과 플라그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넌서지컬 방식으로 판막을 열지 않고 접근한다고 하면은 사실 완벽하게 제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겠죠. 자, 여기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에나멜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역시 이러한 것들을 제거해 줌으로써 포켓을 만드는 것들을 막아주는 이러한 술식이 들어가야 될 때 넌서지컬 방식으로는 사실 접근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판막을 열어서 시야를 확보하고 그리고 기구의 접근도가 좋아질 때야만이 치료가 가능하겠죠. 대부분 이제 하이드 벌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갈아서 덴틴을 노출을 시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에나멜 프로젝션들 정말 많죠. 이러한 경우 예전에 이제 어떤 선생님께서 아말감을 필링을 해주셨는데 이 약간의 진지발 스웰링이 생기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서 1차적으로 넌서지컬 어프로치를 할 수는 있지만 하방의 아말감이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더 들어가 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이러할 때에는 시야 확보입니다. 첫 번째 목적, 시야 확보를 위해서 판막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외과적인 술식이 들어갈 수밖에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레진이라든지 GI 필링을 로컬에서 이제 많이 시행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약간 팔리싱이 좀 덜 되다 보니까 안쪽으로 치석들이 좀 생기면서 본로스가 모두 발생한 증례입니다. 역시 판막을 열어서 시야를 확보하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팔리싱을 해주어야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치석도 깨끗하게 제거하고 이제 레진 팔리싱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억세스 그리고 시야 확보가 외과 술식의 주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목적입니다. 오랄 하이진, 치간 칫솔을 이용을 해가지고 닦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플랩 오퍼레이션을 설명하기 전에 이 진지벡토미의 역사를 한번 잠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진지벡토미를 이 전신 마취하에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진지벡토미만 해도 큰 수술이었다는 뜻이겠죠.
저희가 첫 시간에 배웠던 게 서브진지발 큐레티즈라고 해서 저희가 SGC라고 표현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큐레이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포켓을 이런 식으로 염증에 이완된 상피를 포함한 포켓을 제거하고 꾹 눌러줌으로써 슈링키지가 되었을 때 포켓을 줄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쪽 측면에 처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절대 티슈 치료가 될 수 없다는 것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게 진지벡토미였습니다. 자, 인터널이 아닌 익스터널 베벨을 이용을 해가지고 포켓을 아예 날려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지벡토미입니다. 19세기 초에는 요거를 전신 마취하에 시행할 정도로 아주 과격한 그 당시에 잇몸에 칼을 댄다는 건 상당히 과격한 컨셉이었던 거죠. 오늘 이제 배울 거는 이제 플랩 오퍼레이션입니다. 판막을 열었다가 다시 덮는 거예요. 진지벡토미처럼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일부 날려버리는 부분은 있지만 날린 뒤에 다시 덮는 것, 바로 치주 판막 거상술, 치주 판막을 열어서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요 그래프를 상당히 여러 차례 이제 보게 될 건데요. 어떠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전과 후로 나뉩니다. 처음에는 이제 포켓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미네이션, 완전히 없애는 걸 목적으로 했었어요. 그때 이제 했던 게 진지벡토미가 되겠고요. 오늘 설명드릴 뉴만 플랩, 위드만 플랩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당연히 포켓을 없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식들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월이 지났습니다. 포켓이 나쁘긴 나쁘지만 포켓이 일부 남더라도 재생이 조금 된다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서 포켓을 리덕션, 굳이 제거하지 않고 조금 줄이는 쪽으로 갑니다. 바로 오늘 설명드릴 가장 중요한 Modified Wiedemann Flap. 여기 Wiedemann Flap이 변형이 된 거죠. Modified Wiedemann Flap과 Open Flap Debridement, 뭐 이런 거를 커클랜드 플랩이라고도 합니다. 나중에 설명이 나올 거예요. 요것들이 이제 중요한 플랩들이 된다. 자, 약자들이 이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GD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GD는 뭐죠? 그쵸? G드래곤입니다. 하지만 일부 여중학생들에게는 구로 디지털 단지역을 GD라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2호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여학생들이 너 어디서 내려? 그랬더니 나 GD에서 내려 그러더라고요. 구로 디지털 단지. 자, 이 쓰는 사람에 따라서 약자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러 가지 약자들 나올 건데요.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켓 리제너레이션, 포켓은 다시 재생될 수 있다의 믿음 이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처음 나온 거는 이 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1920년도에 독일에서 쓴 논문입니다. 이때에는 이 인시전 라인을 크레비큘라, 그러니까 즉 서커스를 따라서 이렇게 인시전을 긋고요. 버티컬을 쭉 그은 다음에 판막을 열고 뼈를 다 다듬어 내시고 그 다음에 이 치은을 원래 위치가 아닌 다듬어낸 뼈 위치, 치조정에다가 본 크레스트에다가 내려서 꼬매줬습니다. 포켓이 완전히 날아갈 수밖에 없겠죠. 대신에 어떨까요? 뿌리가 엄청나게 노출이 됩니다. 엄청나게 시리고 심미적으로 예쁘지 않겠죠. 하지만 이 사람의 생각은 이랬어요. 포켓은 나쁜 것이야. 그래서 완전히 없애야 돼. 1920년도의 발상입니다. 바로 뉴만 플랩이 되겠어요. 동시대에 위드만이라고 한 사람이 위드만 플랩을 만듭니다. 여기 사실 뉴만 플랩을 살짝 바꾸게 된 건데 이 위드만이랑 뉴만이랑 서로 먼저 했다고 싸워요. 근데 여기 1910년도 요 시점이 언제냐면은 이 세계대전 때문에 논문을 내도 논문이 왔다 갔다가 안 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했는지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건 뉴만과 위드만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약간의 모디피케이션을 가진 플랩 오퍼레이션을 만들어낸 건 확실합니다. 자, 위드만이 만들어낸 오리지널 위드만 플랩이에요. 자, 방법은 버티컬을 두 개를 긋습니다. 그리고
이 치은 변연을 따라서 리버스 베벨로 인시전을 그어요.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인시전을 긋습니다. 그리고 판막을 거상을 해서 본이 한 2, 3mm 정도 보이게 쫙 판막을 엽니다.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컬러 형태의 염증성 치은 조직을 날려버리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염증성 조직은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치근면을 처치를 하겠죠. 필요한 경우에는 골을 삭제해가지고 생리적 외형, 즉 양형골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예요. 위드만, 뉴만도 마찬가지였지만 치조정에 본 크레스트 상으로 쭉 내려가지고 본의 바로 라인에 맞춰가지고 꼬매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치근 부위가 엄청나게 노출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도 포켓을 없애겠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뉴만이랑 위드만 차이가 뭘까요? 위드만은 치은으로부터 한 2, 3mm 정도 포켓 깊이만큼 연조직을 잘라냈던 거고요. 뉴만은 연조직을 사랑했어요. 연조직을 자르지 않고 이 썰커스 쪽으로 따라갔다는 두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뉴만과 위드만 방법은 비슷해요. 이제 그림을 보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연조직을 치조정 크레스트 쪽에다가 쭉 아래로 내려서 위치를 시켜서 치조낭을 제거했습니다. 자, 바로 위드만과 뉴만 이 두 사람의 플랩이 되겠죠. 아래쪽에 있습니다. 위드만과 뉴만. 한 사람은 연조직을 사랑했어요. 한 사람은 연조직까지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세월이 이제 지났습니다. 자, 모디파이드 위드만 플랩입니다. 원래 위드만 플랩이 있었고요. 요거를 램퓨드라고 하는 사람이 바꿨습니다. 모디피케이션을 시켰는데 자기 이름을 넣지 않고 원래 위드만 선생님의 이름을 존경해서 그대로 살렸어요. 요 방법이 모디파이드 위드만 플랩.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시험에서도 가장 많이 다루어질 중요한 테마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하는 게 편할 거예요. 자, 마진으로부터 0.5에서 한 1mm 정도 떨어져 가지고 치아 장축과 평행하게 인시전, 치조정 쪽으로 인시전을 가합니다. 구개 측에서는 조금 더 떨어져서 1에서 한 2mm 정도 떨어져서 이게 바로 1차 절개예요. 첫 번째 인시전이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인시전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인시전은 0에서 0.5에서 1mm 떨어진 부위에 있었죠. 자, 요게 1이고요. 자, 요게 2입니다. 두 번째 인시전은 크레비큘라 내지는 썰큘라 인시전으로 그냥 포켓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1번, 안쪽으로 2번. 그러면 요만큼이 분리가 되겠죠. 요거 나중에 이제 제거할 대상입니다. 자, 이게 2차 절개가 되겠어요. 자, 세 번째 3차 절개입니다. 3차 수평으로 툭 잘라내죠. 그럼 요렇게 잘렸고 요렇게 잘렸고 여기 잘렸으니까 얘는 날라가죠. 그래서 3차 절개까지 해서 이 연조직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Modified Widman Flap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근면 깨끗하게 제거하시고 판막을 요렇게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다시 원래대로 해요. 그럼 포켓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생겨도 괜찮아요. 리덕션만 시킬 수 있다면은 아래쪽에서 재생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게 이 시대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처음에 뉴만과 위드만은 포켓을 완전히 없애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모디파이드 위드만 플랩은 포켓을 리덕션, 줄이는 사람입니다. 치조정에다가 확 내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원위치로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판막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드만 플랩이랑 모디파이드 위드만 플랩 비교하는 것들이 표에 나오기도 하고 시험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위드만 플랩은 이 이전 시대 믿음이죠. 포켓을 무조건 없애야 돼요.
판막도 막 많이 열어요. 왜냐? 버티컬 인시전까지 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판막을 아래쪽에다가 내려서 꼬매니까 치조골이 노출이 됩니다. 인터덴탈 스페이스도 노출돼요. 어마어마하게 노출이 많죠. 시리고 아프고 심미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Modified Wiedemann Flap은 달라요. 포켓의 재생을 믿었습니다. 신부착, 즉 재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판막은 최소한으로 엽니다. 치간부도 최대한 닫습니다. 골 노출 안 시킵니다. 버티컬 인시전 없습니다. 최대한 조금 열고 치료하고 다시 끌어서 덮는 게 바로 Modified Wiedemann Flap이죠. 표로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1차 절개 들어가고요. 2차 절개 들어가고 3차 절개 들어간 다음에 치료하고 다시 위로 쭉 올려서 덮어줬죠. 이러고 나서 약간 슈링키지가 생기면서 아래쪽에서 뭐 본도 약간 생길 수 있고 PDL도 조금 기어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빠른 속도로 에피셀리움이 아래쪽 내려옵니다. 길게 정셔널 에피셀리움, 롱 정셔널 에피셀리움으로 치유가 돼요. 이것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롱 정셔널 에피셀리움으로 치유가 되는데 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얘도 좋은 치유다라고 보고 있죠. 자, Modified Wiedemann Flap은 연조직을 상당히 많이 날렸어요. 얘는 연조직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조직을 사랑했던 게 있죠. 바로 커클랜드라고 합니다. 커클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Modified Cochleland Flap 내지는 Modified Flap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원래 위치대로 판막을 끌어올리는 건 똑같지만 연조직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심미적으로 아주 우수할 수밖에 없죠. 요 커클랜드 나이프를 만든 바로 그 사람이에요. 방법은 Modified Wiedemann Flap이랑 다릅니다. 마진으로부터 0.에서 1mm 떨어져 가지고 연조직을 다 자르지 않고요. 그냥 서큘라를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판막을 열고 제거해야 될 치석들 다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꼬매줍니다. 원위치로 꼬매지 않고 아래쪽으로 꼬매는 방법도 있죠. 자, 아까 했던 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처음엔 Newman, Wiedemann Flap, Modified Wiedemann Flap, 그 다음에 Cochleland Flap이 있습니다. 자, Wiedemann과 Modified Wiedemann 그리고 Newman과 Cochleland 누가 연조직을 사랑했고 누가 연조직을 사랑하지 않아서 제거했는지를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이 표로 포켓 제거, 포켓 감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방법 Modified Cochleland Flap, Modified Flap은 흔히 OFD라고도 표현을 해요. Open Flap Debridement. 무슨 말이냐면 그냥 판막 열고 안에 디브리드먼트하고 다시 덮어준 거예요. 별거 차이가 없죠. SGC 하는 거랑 뭐 루트 플래닝 하는 거랑 별로 차이가 없죠. 판막만 열었다가 다시 덮었으니까. 그래서 Modified Cochleand Flap을 OFD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Wiedemann Flap과 램표드가 만든 Modified Wiedemann Flap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요 두 사람은 연조직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연조직을 모두 제거를 하셨었죠. 뉴만과 커클랜드는 연조직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뉴만은 판막을 치조정에다가 아래쪽으로 내려서 붙였고요. 위드만도 아래로 내려서 붙였어요. 왜냐? 포켓을 제거해야 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램필드와 커클랜드는 치조정에 내리지 않고 다시 원위치로 끌어올려서 붙여줬습니다. 하지만 램필드는 연조직을 사랑하지 않았고 커클랜드는 연조직을 사랑했고 조합이 상당히 기억하기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요 네 가지 플랩만 정말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판막을 치조정에 내리는 포켓 엘리미네이션의 시대입니다.
자, 연조직을 확 잘라가지고 그리고 이 판막을 다시 아래쪽으로 치조정에다 꿰매줘요. 누굴까요? 네, 위드만이죠. 위드만. 자, 난 연조직을 사랑해. 서큘라로 인시전 긋고 판막 열었다가 다시 원위치가 아니라 아래쪽에다 꿰매줘요. 노출이 많지만 포켓을 없애고 싶었기 때문이죠. 연조직을 사랑한 뉴만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연조직을 확 제거를 합니다. 하지만 치조정이 아닌 원래 위치대로 끌어올립니다. 왜냐? 나는 재생을 믿어. 신부착을 기대해. 바로 Modified Widman Flap이에요. 하지만 연조직을 삭제는 하죠. 연조직을 사랑했던 커클랜드는 아니야. 신부착 믿어. 하지만 연조직도 자를 필요 없어. 서커스로만 자르고 열었다가 다시 덮어. 여기다가 안 덮고 끌어올려서 원위치로 덮어. 이거 결국 아무것도 한 거 없네. 오픈 플랩 디브리드먼트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한 장의 그림으로 다 정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마취를 하고 막 본 프로빙을 하는데 그게 바로 어떤 플랩을 어느 부위에 할지 생각하기 위해서예요. 저희가 Modified Widman Flap이 좋다라고 지금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모두 다 이렇게 연조직을 확확 잘라버리게 되면은 사실은 이렇게 2mm밖에 안 되는 애들은 잘리면 좀 아깝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프로빙을 해가지고 Modified Widman Flap이 갔다가 여기는 커클랜드 플랩으로 가요. 그랬다가 다시 Modified Widman Flap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Modified Widman Flap과 커클랜드 플랩을 섞어서 부위별로 조합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최근 경향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실제 임상에서 어떤 식으로 플랩 오퍼레이션 할지 이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수업 중에서 Modified Widman Flap의 동영상을 보게 될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과서상에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 또 약자가 나왔죠. Undisplaced Flap, UDF입니다. Undisplaced Flap. 자, 뭐냐 하면은 얘도 치주낭을 제거하는 그 믿음의 시대 이전 플랩이에요. 얘도 플랩의 제거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포켓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건데 내사절개 인터널 베벨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치은 절제수를 한다는 점이 이 모디파이드 위드만 플랩이나 다른 플랩과의 차이입니다. 그림을 보면 아마 훨씬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자르는 게 저희 모디파이드 위드만 플랩이었죠. 1번 인시전, 2번 인시전, 3번 인시전. 자, 요게 모디파이드 위드만 플랩인데 얘는 일로 가요. 어마어마하게 자르죠. 포켓 하방의 깊이에서 수평으로 나온 다음에 거기에서 걸리는 부분에 맞춰가지고 확 잘라줍니다. 이만큼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착 달라붙습니다. 치주낭은 정말 완벽하게 없앨 수가 있어요. 하지만 치은 퇴축이 많이 발생을 하죠. 임상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UDF는 1차 절개를 내사면 절개, 인터널 베벨 인시전을 시행을 하고요. 파필라만큼은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들쭉날쭉 하는 식으로 이렇게 파필라 보호, 이렇게 파필라 보호, 이렇게 파필라 보호, 버티칼, 시야 확보 위해서 버티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는 포켓 하방까지 깊이까지 쭉 들어갔기 때문에 요만큼의 연조직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날아가겠죠. 1차 절개 이렇게 하고요. 2차 절개 들어갑니다. 모디파이드 위드만 플랩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3차 절개 수평으로 들어가면 슉슉슉 날아갑니다. 모디파이드 위드만 플랩은 포켓 깊이랑 관계없이 0.5에서 1이었죠. 0.5에서 1이었어요. 근데 UDF는 상당히 포켓 깊이에 맞춰서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modified widman flap과 차이예요.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판막 열고 안에 측은면 처치하고 골 삭제 필요하면 골 삭제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울퉁불퉁했던 이런 애들이 다 없어져서 예쁜 양형골 형태로 바뀌었죠. 그리고 판막을 측은과 골의 경계부, 자, 바로 크레스탈 쪽으로 아래쪽으로 낮춰가지고 위치를 시킵니다. 모두 이 미듬 이전의 판막이기 때문에 그런 거. 그리고 나서 꾸며주게 되면은 초진과 비교해 보세요. 리세션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죠. 물론 파필라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심미적인 거는 조금 유지가 됐지만 리세션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포켓 제거만에 있어서는 정말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심미적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보편화가 되지는 못했어요. 자, 마지막 몇 장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FGG, 플레보피, 큐렛, 진지벽토미 하고 나면 제가 힐링 시험에 꼭 나온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시기별, 단계별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수술하고 나서 그 즉시 24시간 이내에는 혈병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피브린에 의해 가지고 마치 풀과 같이 치근면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붙고요. 그 과정 중에 세균이나 염증성 삼출물들이 같이 달라붙는 혼재되어 있는 시기가 바로 24시간까지예요. 1에서 3일 정도가 되면은 벌써 가장 빠른 애죠. 상피세포가 위에서부터 기어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3일 뒤면 이미 치근면에 부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롱 정셔널 에피셀리움으로 치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염증은 이미 좀 줄기 시작을 하지요. 자, 7일이 됐습니다. 상피가 어태치먼트를 갖기 시작을 해요. 벌써 상피가 헤미데스모즘을 통해 가지고 치아와 달라붙기 시작을 하죠. 이미 어느 정도 밀봉, 실링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주가 되면 커넥티브 티슈가 어느 정도 성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꽤 정상적인 형태를 보여주죠. 그래서 저희가 7일에서 14일 에피가 성숙되거나 커넥티브 티슈가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는 요 시기 사이에 스티치아웃, 실크 수처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 전에 하게 되면 판막이 다시 벌어지고요. 그 이후까지 두게 되면 감염이 된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치유를 저해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시점에 스티치아웃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한 달이 되면은 완전히 상피화가 된 진지바 서커스를 갖게 되고요. 에피셀리얼 어태치먼트도 완전히 형태를 갖게 되고 그 외의 모든 파이버들이 완전한 기능을 갖게 됩니다. 이것으로써 모든 치유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죠. 자,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플레보피에 대해서 짧은 역사와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교과 과정에서 조금 더 나간 부분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알아두시면은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강의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플레보포레이션의 실제적인 부분을 VR과 이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